2015년 1월 19일 새벽,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장시간에 걸친 구속심사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는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계엄을 실행할 때 결의에 찬 어조로 종북 세력의 척결을 이야기했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한 것은 바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인 본인은 계엄에 찬성하지는 않았으나 혹시 종북 세력이 북한과 내통한 확실한 증거라도 잡은 것은 아닐까 내심 기대감을 가진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은 내세웠으면서 정작 종북 세력의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입법 독재를 이야기하며 입법부를 또 법이 전부 무너졌다며 사법부까지 전부 싸잡아서 공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자신이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측은 전부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종북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쏙 들어가고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다. 게다가 근거를 대어 공격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는커녕 대중의 공감과 지지조차도 받지 못할 부정선거론을 끌고 나왔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전부 종북 세력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전부 부정선거론 추종자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인지 어이가 없다. 이게 바로 지금 계엄 사태에서부터 탄핵소추에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 뭐 하는 직책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따라 각자의 의지로 살아 움직이는 권력을 통솔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여 뜻을 한 군데로 모으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절대 왕정의 시대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법이 옳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고 대한민국은 왕정체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한 이상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태는 도를 넘었고 입법 독재 행위들을 해온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 힘을 쥐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고 한동훈과 그들을 대통령으로 당대표로 밀어올린 국민의힘 본인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고분고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대로 돌아서서 발길을 끊고 협치를 포기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절대군주였던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목상으로나마 당대표였던 이준석을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거만에 쩌들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거기에다 새로 당대표가 된 한동훈은 당의 색깔을 희미하게 만들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의 중진들을 배척하고 대통령과도 대립각을 세워 당원과 지지자들 간에서도 세력을 갈라쳤다.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떳떳하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적들의 과오와 민낯을 철저하게 밝혀내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결을 하긴커녕 권력의 힘을 이용한 방법으로 기습적인 무력 점거를 시도했고 입법부와의 대립을 하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했다. 체포영장에도 불응하고 법이 전부 무너졌다며 사법부 전체를 모욕했다.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내란의 행위로 보이도록 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있던 초기 계엄 때와는 다르게 폭력 소요 사태까지 발생해버린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임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만 들어봤을 때 그는 사법부와 그 법체계 자체를 불신하며 자신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신부터가 무고한 사람을 엮어서 억지로 죄인을 만드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그런 그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은 체포에도 응하고 법정에도 나가고 법적인 절차를 전부 차근차근 잘 따르고 있었다. 이런 언행의 불일치는 그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고 화가 난 지지자들은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시위하다 결국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을 때려 부수는 폭도로 변모하고야 말았다. 상대 세력에 대한 분노로 거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밤샘 시위를 몇 날 며칠간 이어가고 있는 군중들에게 끊임없이 증오만을 주입했으니 그들이 폭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결과였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미워하면 서로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들은 이번에 일어난 폭력 사태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며 폭도다, 폭동이다 욕하던 5.18 사태를 그대로 따라가고야 말았다. 5.18은 그 시기가 군부 독재 정권이기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이라도 가져가는 게 가능했지만 119 폭동은 대체 무엇을 위한 시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재화 운동이라는 이름이라도 붙여줘야 할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폭력 시위를 지속적으로 부추겨온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해오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들도 역시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연이은 재판에서의 패배로 위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세를 불리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꺾인 상태에서 마치 그들만의 잔치처럼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메인스트림에 진입한 몇몇 유튜브 등의 선전선동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앞날을 걱정스럽게 만든다. 무리를 이끄는 몇몇의 사람들이 가진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마치 주동 세력이 기독교인의 무리인 것처럼 착시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변화를 갈망하던 수많은 2030 세대들이 가머니설에 속아 그 열망을 잘못된 곳에 써둔 것뿐이니 종교와 큰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사명감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누군가는 투철한 애국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뜨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탕 해먹을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그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명분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명분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고 그 방법 역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시위라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지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목적을 관철시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보아서는 안 되는 전근대적인 행태이다. 시위가 변질되어서 폭력 소요 사태로 번지자 일부는 뒤늦게 놀라서 진정을 당부하는 글과 영상을 남기기도 했으나 이미 때는 많이 늦어버렸다. 총은 살살 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쏘라고 주문한 이상 그 강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 시작부터 이런 결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왜 그들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의문이 남는다.
목적이 불분명한 계엄에 대해서 섣불리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철회나 사과하지 않고서는 매달릴 것이 바로 불확실성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큰 도박이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걸은 승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가를 자신의 안위 때문에 혼란에 처하게 하고 위기를 불러왔다면 그것은 매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용서받을 수가 없다. 똑똑한 사람들도 거짓에 지나치게 경도되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격양시켜 시위 현장에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내몰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을 올려 선관위 중국 간첩 99인 체포와 같은 거짓 정보를 퍼나르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종용했다. 본인도 늘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정작 자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국에 있으면서 영상마다 계좌번호와 함께 후원을 유도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겠다며 상품을 팔기도 했다. 어쨌거나 그들은 수십만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수백만의 조회수도 얻었으며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후원금도 챙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가 않는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선하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과거의 매국노인 이완용도 한일을 병합하는 것이 자신과 조국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선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는 후대에 을사오적이 되었다. 그들에게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폭동이라면 그것은 결국 선동에 불과하다. 명분에 대한 근거조차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대중을 선동해 시위에 나가서도록 종용했고 그것이 폭동이 되도록 유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취한 셈이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보아 아마도 이번에는 내란 선동이나 내란 음모 등의 혐의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로 여론이 뒤집어지나 싶었는데 질세라 다시 헛발질을 하는 것이 서로 누가 더 못하나 대결이라도 하는 건가 싶다. 어쩌다 우리 우파의 수준이 이렇게 저열해졌는지 참 개탄스럽다. 아마도 우파가 아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파가 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정치 구조가 원인일 것이다. 기형적으로 어그러진 정치 지형이라는 건 정규제와 같은 정통 우파 인물을 단순히 변절자라고 모두 까기가 되었다는 식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